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 흐름을 보니까 코스닥이 확실히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좀 이틀 전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이런 성격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오르는 중소형 반도체나 IT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시장의 해석도 해드리고 섹터 내에서 A그룹과 B그룹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뭐 시장은 다 반도체에 눈 돌아가 있을 거고, 네, 특히 뭐 2차 전지주는 대변동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다수는 이제 뭐 2차 전지 끝물이다 좀 쉬어야 된다 했는데 실전에서는 제가 반도체는 포기하고 2차 전지 급냉할 때 실은 많이 편입을 시켰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LNF 30만 원 정도 챙긴 거 에코 그룹으로 넘어갈 거다는 걸 예고편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죠. 이걸 이제 파동으로 보면 뭐 135가 완성되고 이런데 대시세는 그 파동 가지고 안 맞습니다. 네, 그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파도 나중에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은 2차 전지주가 이렇게 갑자기 갈 줄이야라고 지금 반전하니까 나오는데 2차 전지도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A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양극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전체 배터리에 소요되는 소재 비용의 60%는 가공비를 빼고 나면 다 양극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원료하고 배터리 원자재가 중요하죠. 양극재는 양극재 체인 안에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에코 프로그램도 어제 21만 원대 뭐 주워 담는 결정적 기회를 준 거죠. 지금 23만 원 넘어오는데 요들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반도체주가 개선될 거다는 기대치는 있는데 개선된 기대치는 있어도 2차 전지는 확정된 대형 오다와 고성장 요거만큼은 못 따라온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2차 전지였다는 건데 양극재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에코와 에코 프로그램 좀 대장으로 봐야 돼. 그 다음이 코스모 신소재. 네, 오늘 뭐 어제 짧은 저녁 이렇게 가버리는데요. 요거는 눌림목 주면 사겠지. 뭐 좀 더 뭐 이격을 좁히면 사라. 이거는 차트를 보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극재의 주 원료는 리튬이고 전구체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리튬 관련주는 일반인들은 하이드로 리튬을 좋아할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이 좀 차트 예쁘고 좋죠, 그죠? 근데 요거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는 유독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개발 단계에서 이제 공급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요거는 일반의 인기로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리튬 가공해서 지금 캐나다 포스코 요청으로 캐나다 진출까지 들어오는 회사는 이게 미래나노텍, 미래첨단 소재가 이게 A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이 가공률이 높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다는 거 참고하고 이번에 강원에너지는 대박이 터졌어요. 안 될 줄 알았더만 돼버렸어.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지금 40,000원 간 거예요. 이게 리튬의 모니터. 이거는 이제 뭐 덤비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고 전구체는 제가 에코엔 드림 작년 이엔 드립니다. 이게 또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가네요. 또 짧은 조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뭐 그분이 찾아와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주초에 드렸는데 그 말은 시세에서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또 전고체 배터리죠.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 SDI하고 지금 뭐 개발 중이다 제로 때문에 CIS가 잠자다 급등했는데 이건 아직은 개발 중이고 기대치죠. 그리고 이소화학은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투경 달고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지금. 투경 달았는데 좀 빠져도 쉽게는 안 빠질 거예요. 그게 지금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고. 예, 실전에서 어제 EM 플러스, 장비에서 소재로 바뀌는 회사다. 9,000원 초중반. 네, 반도체 눈 돌아갈 때 이런 거를 매입을 했다는 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도 시세는 더 있는데 내일이 칩스법 국회가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OLED 관련주의 선행주작격인 지금 한미 반도체는 오늘 아침에 22,600원 갔다가 조금 단기 고점을 인식하네요. 네, 지금 이격이 반도체는 좀 벌어졌거든요. 네, 지금은 이게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좀 더 갈지언정 눌림목을 한번 기다린다. 반도체만은 그렇게 하자.
어제 LX 세미콘도 어제 10%대 급등 다음에 오늘 이렇게 나오죠. 이격 조정이 또 충분하면 또 찬스 나옵니다. 반도체도 큰 바닥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서 삼성전자와 지금 그 패키징이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OLED랑 패키징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볼 때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패키징 업체랑 OLED가 조정이 날 기회가 되면 하세요. 오늘 뭐 장비 임대 이야기가 삼성전자, 오링크되었던 하나, 마이크론. 네, 오늘 뭐 시가부터 오늘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이거 너무 많이 뽑아냈네요. 다시 이격 조정을 줄 거고 어제 제가 차트를 어제 그 브리핑하는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것도 다 시스템 반도체죠. 예, 두산 테스나. 네, 이런 시세들이 오늘 진짜 멋지게 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오늘 후순위로 지금 바짝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이 선호하는 저기 SFA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도 너무 빨리 가버리면은 매물을 뱉어내고 갑니다. 이렇게 차분히 가는 게 추세형이고 오늘 보니까 SFA 반도체는 아침에 일반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떨어지죠. 네, 지금 10서법 발표 전후에 일단은 뭐 단기 고점 인식할 수 있다 정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쪽에 최근에 DB하이텍까지 그래서 간택이 되어서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했어요. DB하이텍은 6자 후반에서 7자 근방까지 화려한 비상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가 못 가는 이 갇혀있는 답답함을 종목 선택된 섹터에서 보상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다시 에코프로 계열이 올라갔습니다. 49만 원 고점이겠지. 가봤습니까? 제가 보기엔 고점이 아닌 것 같은데. 고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송에서도. 저 눈으로는 고점이 아닙니다. 요 벽을 넘어가면 6자도 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등락을 주더라도.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이쪽 축 자체가 좀 살아난 거는 분명히 맞고요. 오늘 다시 코스피로, 넘어가서, 코스피는 오늘 자동차는 최근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부상합니다. 다만 제가 화려한 퍼포먼스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아차가 좀 낫고 다시 찾으러 가죠. 근데 뭐, 이 자동차가 가게 되면 부품주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부품주 중에서는 이번 주에 그래도 성우 아이텍 이런 애를 미국 엘라바마죠. 엘라바마 공장에, 현지 공장에 가 있는 체인이 IRA 수혜 주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네, 지금 이제 부품 회사들도 뭔가 좀 스타주가 나오려고 한다는 거. 네, 이런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 5G도 어제 강세 고개를 들고 상당히 견조합니다. 네, 어제 스타트는 실은 이쪽이 먼저 끊었습니다. RFIC, HIC죠. 그 다음에 HFR 실적주. 네, 이런 것들이 먼저 끊었는데, 이번 파스는 5G 1분기 못다한 내용을 좀 보상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만 이들은 바닥에서 등락을 주면서 갈 것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도, 네, 선행했던, 지금 이번에는 중가권을 제가 잘 봐라 말씀드렸는데, 네, 얘는 좀 눌림목을 주는데 추세적 흐름이 매우 단단하고요. 어제 말비 부분에 살짝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여드렸던, 네, 큐버엔트는 바로 급등입니다. 네, 주 모멘텀이 있는 주가죠, 이게. 그래서 오늘 강세가 났고, 반도체가 하고 2차 전지 붙이고 막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명암을 못 내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또 뭐 셀트리온이, 네, 지금 당장은 합병 아니잖아요. 변동성이 컸죠. 근데, 이 코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3,000당 같은 스타주는 지금 아직도 단단하고 여전히 여력이 풍부한데, 바이오주는 3월 말, 4월 초로 가는 시간이 어쩌면은, 가격 매력이 가장 크게 있는 시간이 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 뭐 앞뒤에 다 밀려가 있는데 또 뭐 감사보고서 제출 이슈도 있었고, 네, 제약바이오로 관심을 가진 분들은 뭔가 제품 상용화되고 돈이 되는 뭐 제품이 나오고 이 정도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이르러서 올해 지금 최저는 20만 원 가는 걸 구경하셨고 3,000당이 8만 원 아니라 9만 원도 내 구경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상용화 앞두고 있는 이런 바이오니아도 공매도에 시달리죠. 3월 말 기점에 왔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어두워 보이나 지금은 버리는 차례가 지금 관심을 가질 차례죠. 네, 주가가 쌀 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뭐 RPO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빛에 가리는 바이오 제약은 좀 전전긍긍할 것 같고, 로봇주는 제가 좀 변동성 단기 조정은 좀 나온다 했습니다. 나오는데 한 이틀 빠지니까 단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축하고 로봇 축이 같은 축이에요. 어쨌든 이번 주 좀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선도주들도 관심권에 들어올 시간이 다가올 건데 아직은 애매하죠. 그렇게 좀 보고 끝으로 AI 주들은 제가 지금 뭐 좁혀주고 좀 다른 거 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애매하고 하나의 테마가 되었다가 직접 관계가 없으면 주가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제가 긍정적으로 봤던 셀바스는 수익 모델이 있는 AI거든요. 나머지는 AI는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AI와 2차 전지에 대한 차이라 했죠. 네, 오늘 시장은 그것을 반증하는 흐름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해석 들어봤는데요. 이 코너를 꾸준하게 좀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분명히 2차 전지로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다 구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나 자동차, 바이오주까지 함께 흐름을 들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시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텐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투자 전략은 투자자들의 생각은 자유롭고 선택도 자유롭습니다. 다만 무엇을 선택한 결과물은 큰 차이가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반에서 이번 주에 반도체가 한번 큰 바닥을 찍은 것은 보유자들에게는 큰 위안이었고, 그리고 시세가 난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네, 실전에서는 반도체는 안 하고 차라리 2차 전지 개별 모멘텀 큰 거를 준비했지만은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아마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칩스법이 준비했죠. 이 칩스법의 내용은 중견기업에게는 2차 전지 회사랑 반도체 회사는 세제 혜택을 16%에서 이제 25%까지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아마 1차 고점 정도는 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마디에 선도했던 주가들이 또 다음 조정기 때 되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서 제가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맡기지만은 한계치가 있는 게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치예요. 좋아질 거야 하고 당장 지금 발주가 풍부하고 쇼티지 나가지고 줄 서라 업종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2차 전지 업종은 많이 갔기 때문에 차트 파동 있는 것들은 한 일주일이면 다 배우는 이론이에요. 파동의 논리가 아니고 펀더멘탈의 논리로 가셔야죠. 네? 그리고 올해 미국이 밥상을 한국에 이렇게 큰 밥상을 차렸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혜자로 식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차트 기술로 자꾸 지금 고점 쳤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설픈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간 놈이 짧은 줄로 또 갈 줄이야.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니까요. 이 정도 되는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업황은 현재 한국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형주가 최근에 못 미치나 그래도 대형주도 긴 호흡으로 준비하시면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 오겠죠.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어제 포스코홀딩스도 만만하지 않아 보인다 말씀드렸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최근 이야기도 엔터주 여전히 추세 대응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는 3월 말 4월 초가 어쩌면 가격이 제일 싼데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제품이 나올 때가 됐다.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신약이 지금 허가받고 인허까지 다 했다.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 줘야 돼요. 왜 삼천장이 많이 올랐는데 저쪽 안 팔아 고점에 물리겠지 인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삼상까지 통과하는 것도 확률적으로 매우 낮고 삼상에서 매출 본계약, 로열티 계약까지 가는 건 더더욱 낮아요. 이런 회사들 지금 신약 개발하지만은 삼상 통과해서 잘 안 팔린 약이에요. 저런 약은요. 네, 잘 팔리고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제가 5G 바이오 하단입니다. 네, 간택된 주가가 4월에는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승택 엔터주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세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확실히 인정하고 좀 믿으셔야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종목들이나 엔터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언급된 종목들 위주로 조정 시 관심도 가져보시고요.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략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수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